그래서 비트코인을 처음에 익힐 때는 누군가의 도움 받아도 좋지만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모아놓는다거나 또는 그 중요한 정보, 시드 구문이라고 하는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그 정보를 사진을 찍어서 클라우드에 올리고 핸드폰에 이렇게 사진첩에 들고 다니는 행위는 내 금고 여기 있어 하면서 내 금고 목걸이 이렇게 목에다가 차고 다니는 그런 거랑 비슷한 그런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네, 안녕하세요. 백훈종입니다. 오늘도 비트코인 셀프 커스터디, 지갑 관련된 여러분들께 소중하고 좋은 정보 전달해드리는 컨텐츠를 가져와 봤는데요. 오늘도 제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PD님이 저한테 지갑 관련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가장 쉽고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드릴 질문은 개인 지갑을 쓰고 있음에도 실제 사고 사례들을 보면은 지갑 선택이 아니라 운용 중간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운용 리스크 구간은 혹시 어디라고 보시나요? 지갑 사용하시다가 내 비트코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왕왕 생기는데, 제가 경험했던 대부분의 케이스들은 전부 다 이 지갑을 생성하는 단계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다가 그 사람의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지갑 딱 처음에 보면은 그게 뭐든지 간에 일단 전원을 켤 때부터 뭐 하라는 건지가 헷갈리죠. 그래서 지갑을 내가 스스로 배우려고 하지 않고 조금 더 나보다 테크나 기술에 익숙하신 지인을 불러와서 이분의 도움을 받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지인들이 아주 가까운 분들이겠죠. 그래서 믿음도 있을 거고 뭐 그렇긴 한데, 생각해 보시면은 비트코인이라는 게 처음에 내가 몇만 원어치 이렇게 옮기면서 그분한테 배우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보여주면서 이제 도움을 받다 보면 이 지인도 욕심에 빠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런 경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몇만 원어치만 이렇게 옮겨보는 거를 그분 통해서 이제 같이 해보면서 배우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내가 혼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내가 업비트나 거래소에 사놓은 비트코인 전액을, 그것도 수억 원 이상 되는 큰 금액을 지갑으로 그냥 옮기는 과정 자체를 이 사람과 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평소에는 뭐 가깝게 지내고 좋은 지인이긴 하나 이제 그걸 보잖아요. 그 숫자를 보면은 이제 욕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갑 생성할 때 우리가 보통 뭐부터 해요? 시드 구문을 받아 적잖아요. 지갑 딱 키면은 자, create new wallet, 새로운 지갑을 만드시오 누르면 이제부터 시드 구문을 12개 내지는 24개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반드시 받아 적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거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이제 내가 받아 적은 거를 그대로 입력하라고 하는 그런 테스트 단계가 있어요. 그럼 받아 적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불러줄 테니까 받아 적어줘. 그러면서 지인한테 받아 적으라고 하거나, 아니면 지인한테 네가 좀 불러줘, 내가 받아 적을게,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지인이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화장실에 잠깐 가셨을 때 그 받아 적어 놓은 시드 구문을 몰래 촬영을 해 놓는다거나, 아니면은 요즘 핸드폰 녹음 기능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하나하나 불러줄 때 그걸 다 녹음을 해 놓고 있다거나, 내가 거래소에 가지고 있었던 비트코인이 전부 다 들어가는 거 보고 뭐 며칠 있다가 몰래, 시드 구문이 있으니까 사실상 금고에 들어갈 수 있는 키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고 그냥 다 가져가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이 비트코인 해킹 사례는 이런 것들이 제일 많았고요. 아니면은 이런 것들도 있죠. 제가 직접 경험해 본 건 아닙니다만, 시드 구문을 받아 적고 나서 사진 촬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핸드폰으로 이 사진 촬영을 하는 순간 바로 클라우드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사진 앱이나 이런 데 이제 들어가면은 바로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인이 그 사람의 핸드폰을 어쩌다가 보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사진 봐 이러면서 사진첩에다 이렇게 뭐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데 막 넘기다 보니까 12자리, 24자리 시드 구문 적은 그 사진이 딱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뭔지 아는 사람은 아, 비트코인 평소에 있다고 자랑하더니 여기에 들어있구나라는 걸 알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그 사진을 이제 어떻게든 가져가려고
막 이렇게 작업을 칠 수가 있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온 사이에 핸드폰 비밀번호 풀어가지고 그 사진만 이렇게 캡처해 간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또는 CD 구문을 나는 사진을 찍진 않았어요. 근데 다이어리에다가 받아 적으시는데 보통 보면은 다이어리에 온갖 비밀번호가 다 적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는데 모든 비밀번호를 하나의 다이어리에 적어 놓으셨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언제나 볼 때마다. 근데 많은 어르신분들이 그러세요. 그래서 뭐 은행에 뭐 쿠팡 뭐 아니면 이동통신사 비밀번호 뭐든지 다 앱에 로그인하고 들어가는 거는 전부 다 아이디 비밀번호를 한 다이어리에다가 적으시고 비트코인 지갑 구매하시면 그 CD 구문도 거기다 같이 적으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다가 그 다이어리를 이제 뭐 가지고 나갔다가 분실을 하거나 아니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지인이 그게 뭔지 알고 노리고 있다가 그것만 훔쳐가는 경우. 그러면은 비트코인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내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모든 것으로부터 다 이제 자산이 탈취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처음에 익힐 때는 누군가의 도움 받아도 좋지만 내 전 재산을 옮길 때 사실 피부치도 아닌 사람의 도움을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모아놓는다거나 또는 그 중요한 정보, CD 구문이라고 하는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그 정보를 사진을 찍어서 클라우드에 올리고 핸드폰에 이렇게 사진첩에 들고 다니는 행위는 내 금고 여기 있어 하면서 내 금고 목걸이 이렇게 목에다가 차고 다니는 그런 거랑 비슷한 그런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 부주의가 언제나 비트코인 지갑 운용의 실패 케이스로 많이 등장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특히 많은 분들이 지갑을 한번 만들어둔 다음에 나는 개인 지갑을 쓰고 있으니까 안전하다라는 생각으로 이 몇 년씩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방식이 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위험해질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비트코인 지갑은 사실 몇 년을 두든 몇십 년을 두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첫 번째, 내가 비트코인의 보안에 계속해서 무뎌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CD 구문을 잘 적어서 그거를 어딘가 남들 모르는 곳에다가 잘 놔두고 잘 보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CD 구문을 보관해 놓은 이 장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한테 노출되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CD 구문을 누군가가 알고 있다가 몰래 비트코인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기적으로 내가 CD 구문을 교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CD 구문을 발행해서 지갑을 생성하고 그 지갑에다 비트코인을 옮겨놓는 것만 정기적으로 해줘도 해당 CD 구문이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었을 때 털릴 가능성을 훨씬 더 낮출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를 그냥 잘 되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놔두고 있다가 나도 모르는 새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도 모르는 새에 이 CD 구문이 어딘가에 노출되고 공개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인데 결국 비트코인도 업데이트가 되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양자 컴퓨터 같은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죠. 양자 컴퓨터가 언제쯤 비트코인 지갑을 본격적으로 해킹할 수 있을 건지는 아직까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러지 않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기우다. 분명히 이건 맞으나 예를 들면은 그거를 많이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내 비트코인 지갑이 옛날 지갑 주소 형식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공개키 정보가 지갑 주소 자체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비트코인을 옮긴 기록이 있으면 내 공개키가 다 드러나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옛날에 사토시가 채굴했다고 하는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옛날 지갑 주소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양자 컴퓨터가 실제로 나왔을 때 이런 지갑들이 가장 먼저 이제 해킹 당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세그위트라고 하는 2017년 업데이트 이후에 발급되는 BC1로 시작하는 지갑 주소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주고받더라도 공개키가 드러나지 않아요. 공개키도 한 번 더 해킹을 하기 때문에 가려져요. 그래서 먼저 공개키부터 해킹하고 그 다음에 개인키를 해킹해야 돼서 두 번 해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습니다. 양자 컴퓨터 입장에서. 근데 옛날 지갑 주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래된 엔션트 고래들, 고대 고래들의 지갑에 비트코인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제 한 번만 해킹하면 되니까 양자 컴퓨터 입장에서는 훨씬 더 먹음직한 먹이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지갑 주소를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중요한 거죠. 비트코인이 양자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해킹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로부터 취약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사용자라면 지갑 주소에 어떤 더 보안을 철저하게 한 뭔가 업그레이드가 되었다 그러면은 거기로 옮기는 거고, 다음 업그레이드가 있었다 그러면 거기로 옮기는 거고, 이런 이제 보안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더 안전한 곳으로 보내는 그런 주기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이유로 설명드릴 수 있겠고, 근데 그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에 아주 면밀하게 기술적으로 비트코인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면밀하게 그 업데이트 사항들을 쫓아가고 있는 전문가들이 주로 그렇게 하지,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들이 그렇게까지 쫓아가면서 새로운 뭔가 기술이 나오면 막 비트코인 저기로 옮기고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 이유 때문에 비트코인을 주기적으로 지갑을 이동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면 장기 보유자 관점에서 보면 지갑 관리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처음보다 오히려 익숙해졌을 때라는 말도 자주 나옵니다. 대표님은 왜 이 시점이 특히 위험하다고 보시나요? 익숙해졌을 때가 가장 보안 의식이 흐려졌을 때거든요. 예시를 들어 설명을 할게요. 제가 룸메이트가 있어요. 근데 그 룸메이트가 아는 형이에요. 진짜 친한 형인데 그 룸메이트랑 살고 있는 와중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래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게 됐고, 개인 지갑도 내가 스스로 터득을 해가지고 사용하게 됐어요. 근데 그 룸메이트 형은 비트코인에 관심이 별로 없다고 해봅시다. 그런 상태로 같이 뭐 밥도 먹고 얘기도 많이 나눌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털어놓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거죠. 그러면은 그 룸메이트 형한테 비트코인 나 지갑에다가 이렇게 넣고 있다? 이런 자랑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뭐 시드 구문을 얘기하거나 어디까지는 밝히지 않더라도 충분히 유추될 수 있는 상황을 내가 스스로 다 털어놓게 될 수 있어요. 같이 뭐 맥주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이렇게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익숙해졌을 때, 가장 편할 때, 이럴 때가 말하자면 보안적으로 가장 취약한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웹사이트 같은 것들도요, 언제 가장 크게 디도스 공격이나 아니면 해킹 같은 사고가 발생을 하냐면 가장 잘 나갈 때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면은 보안 프로토콜이라는 것이 언제나 이제 해킹은 모든 웹사이트나 웹 같은 것들은 다 해킹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엄청나게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 보안 같은 것도, 개인정보 같은 것도 잘 탈취당하지 않으려고 외부 사설 업체를 고용해가지고 이렇게 보안 프로토콜들을 쫙 정립한 다음에 반드시 이제 뭐 권한 같은 것도 다 나누고, 그 다음에 PC 같은 것들도 내부망 PC, 외부망 PC 나눠가지고 하고 막 이제 이러다가 보면 불편하거든요. 당연히 불편하죠. 그리고 불편한데 뭐 이거 하나쯤이야, 이럴 때가 이제 와요. 그런 게 쌓이다 보면 그동안은 아무 사고가 없었지만 한 번씩 그런 게 계속해서 누적되다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해커가 봤을 때 야, 이게 취약하다, 이런 게 드러날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가장 잘 나갈 때, 그리고 가장 편할 때, 가장 익숙할 때, 이때가 항상 사고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제 개인적인 그런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잘 해놨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다 보면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정보를 누설하게 되고 털어놓게 되고 이런 것들이 누적될 때가 와요. 그러다가 한번 잘못 걸리는 거예요. 그 룸메이트 형이 이제 나랑 계약을 끝낼 때가 됐어. 그래서 나가는 마당에 뭐 얘를 다시 볼 것 같진 않고 얘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좀 훔쳐가지고 나가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은 한 번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서 모든 자산이 다 털리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익숙함을 조심해야 되고, 그럴 때일수록 더 조심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된다. 비트코인 개인 지갑은 온전히 자신의 책임이고요. 자기가 관리 부주의로 인해서 비트코인을 해킹을 당하면은 다 자기 책임이에요. 그만큼 금융주권이라는 것은 무거운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내가 어떤 제도나 제3자 금융기관한테 기대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한 거기 때문에 그만큼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개인 지갑을 사용을 할 때 이건 한 번쯤 꼭 점검해 봐라 라고 말씀해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 하나를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개인 지갑을 쓰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 개인 키의 보안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인 키는요, 보통 지갑에서 만들어줘요.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지갑에서 만들어주되 그 개인 키를 일단은 내가 잘 보관을 하고 있는지, 어디 다른 사람이 봤다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공유됐다거나 클라우드에 올라갔다거나 이런 일이 없었는지를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시길 바라고,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 자, 제가 지갑으로 개인 키를 만들 때 그 지갑이 내 핸드폰에 연결되거나 컴퓨터에 연결되어서 인터넷에 노출된 적이 있는가, 이것도 볼 수 있어요. 어떤 지갑들은 개인 키를 생성을 할 때 그냥 핸드폰과 바로 연결을 하게 만들거든요. 컴퓨터랑 바로 연결을 하게 만들거나, 그때 개인 키가 노출되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만에 하나 가정을 하는 겁니다. 요거 자체도 의심된다면 다시 개인 키를 에어갭이라고 하는 지갑을 활용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인터넷과 물리적으로 완전히 연결이 차단된 상태에서 개인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지갑 앱이 깔려있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와 연결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갑을 처음에 생성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에어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자, 내가 지금 처음에 지갑 만들 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은 에어갭 방법을 배워서 다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수단이 되겠죠. 하나 더 들어가면 개인키를 애초에 만들 때 지갑이 만들어주는 개인키를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주사위를 내가 직접 굴려서 랜덤 난수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한 100회 정도 주사위를 굴리면은 12자리 시드 구문이 생성이 돼요. 이런 거를 해주는 지갑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내가 지갑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냐 또는 얼마나 보안의식이 투철하냐 그거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그냥 단순히 비트코인 지갑을 일단은 쓰는 거에 만족한다. 그러면 시드 구문을 내가 어딘가 노출하지 않고 잘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면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보안적으로 나는 더 나아가고 싶다면 비트코인 지갑을 생성할 때, 시드 구문을 생성할 때 에어갭 방법으로 생성하는 방법을 익혀서 그렇게 다시 만든 다음에 지금 거기 기존 지갑에 들어있는 비트코인을 옮긴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간다면 애초에 랜덤 난수를 내가 주사위를 굴려 생성을 해서 지갑도 믿지 않고 그렇게 만든 시드 구문으로 지갑을 만든 다음에 비트코인을 거기로 옮긴다. 이렇게 단계별로 조언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보안에 관심이 있고 얼마나 많이 지갑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냐에 대한 차이라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고민해 볼 만한 그런 프로토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비트코인 셀프 커스터디와 지갑에 대한 궁금증 답변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 비트코인 셀프 커스터디 지갑 되게 무궁무진한 지식이 사실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노하우도 있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이해를 해야만 하는 그런 지식도 있기 때문에 일견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이에요. 근데 해보면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서 비트코인 지갑 쉽게 터득하시라고 VOD 강의를 만들어서 수강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요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스스로 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물론 스스로 공부해서 터득하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인터넷 찾아보면은 요즘 뭐 공부할 거리들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혼자 하는 게 어렵다. 이제 워낙에 새로운 모든 게 다 새롭다 보니까 이거를 혼자 터득하고 익히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VOD 강의를 만들게 된 거고 이 VOD 강의는 국내 거래소에서 어떻게 사서 해외 거래소를 통해서 어떻게 통해서 비트코인 지갑으로 가느냐 또는 비트코인 지갑에서 빼서 해외 거래소 통해서 국내 거래소로 와서 어떻게 파느냐 이렇게 전 과정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디를 눌러야 한다까지 심지어 설명을 하는 그런 굉장히 친절한 강의가 될 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스스로 찾아가지고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걸 제가 너무나도 2번의 강의를 하면서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좀 비트코인 지갑 사용과 셀프 커스터디에 대한 자신감을 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셀프 커스터디 마스터 클래스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